상계주공 9단지와 전용 14구역 빌라를 보유 중입니다. 기다리면 행복한 날이 올까요? 자, 우리 지금 오늘 우리 윤미영님 이 재개발 재건축 과연 잘 될까요?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죠? 요즘 재개발 재건축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건축도 못 하고 있고. 그럼 재건축이 저렇게 못 하는데 재개발 될까? 근데 재개발 또 투자하신 분은 되게 많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걱정하시는 빌라들 투자하시는 분 많잖아요.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자, 이런 부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권대님이 준비한 요 내용을 들으시면은 자신 있으시죠? 네. 너무 띄우지 마세요. 네, 또를 그래서- 아프니까. 자, 그래서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공권대님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 공사비 문제예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이 정도의 선이었는데 이제는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고 비명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1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로 들이게 되면은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를 짓는데 공사비가 5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최근에 2020년에 공사비는 540만 원대 정도였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700만 원대로 올라왔고 지금 2024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공사비가 959만 원으로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한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사비가 증가된 거예요. 4년 동안 2배가 뛰었네요. 거의 2배죠. 네. 와. 내 월급은 그렇게 안 올랐는데. 이게 지금 반포, 방배, 신동아, 신반포 이렇게 예를 들으셨는데 이게 강남만의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역 내에서 변화를 생각을 해야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조금 외곽에 해당되는 금천구도 지금 한 980만 원 차이가 없네요. 정도를 짓는다라고 하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강남만의 변화가 아니라 서울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방도 그 정도잖아요. 지방도. 지방도 건축비는 어쩔 수 없이 땅값이 싸거나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서울과 지방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 땅 가격의 차이가 가장 크거든요. 지금 지방에서 30평대 아파트가 5억에 분양한다 라고 하면은 원가인 거죠. 근데 지금 3억대, 4억대도 많거든요. 지방은 좀 공사비가 싸요. 조금 쌀 수 있겠죠. 세금이나 이런 게 좀 싸가지고. 네. 서울은 뭐 그런 거 꼭 서울은 찍고 그러세요. 비슷하다고 되지. 서울은 트럭 들어오는데 돈 내야 돼요. 아, 그렇죠. 환경 오염 뭐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비 지수를 보게 되면은 106에서 무려 153.9까지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보면은 그 체감은 지수는 50% 뛰었잖아요. 네네. 근데 체감은 2배예요. 그래서 체감을 퍼센트로 좀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최상급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서대문구의 홍제 3구역 같은 경우는 최초에 그 건설사와 계약을 했을 때 평당 512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898, 그 75%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까지 썼는데 그 다음에 서초 반포 주공 1단지는 548에서 이제 829로 51%, 이 서초 반포 12단지가 대박이에요. 130% 올랐고요. 잠실 같은 경우는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61%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70% 정도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재개발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 분담금을 얼마나 내느냐. 지금 이제 폭탄 맞아갖고 멘붕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반포 18단지가, 18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평수보다 줄여서 가는데 12억 얼마 정도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다음에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는 같은 평수로 움직이는데 3억 300만 원 정도. 상계주공 5단지는 31제곱미터 11평에서 30평대로 가는데 5억 정도. 용산 산호 아파트는 비슷한 평형으로 가는데 한 4억 8천 정도. 부산의 삼익비치는 바닷가에 있고 대단지예요. 그리고 조망도 좋고 광안대교로 보이는 굉장히 좋은 요충지거든요. 같은 평수로 가는데 한 5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보시다시피 같은 강남권인데도 대단지냐 소규모 단지냐 에 따라서도 이렇게 추가 부담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결국은 사업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특별한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신반포 같은 경우는 12억 2천인데 압구정 3구역은 3억이네요.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 이게 이제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가 이렇게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줄여서 새 아파트를 받는데도 12억 정도가 드니까 거의 1대1 재건축이고 내 돈 다 들여서 아파트 짓는다는 개념인데 보통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안 드는데 여기에 이제 특화 설계.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조망이 나오고 스카이 브릿지나 스카이 라운지를 넣게 되면은 부대 시설을 짓는데 훨씬 더 좋고 또 한 가지는 한 25층 짓는 것보다 40층 이상이 되게 되면은 올라갈수록 건축비가 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층짜리를 두 동 짓는 것보다 40층짜리 한 동 짓는 게 건축비가 더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최근에 한강변에 35층 층고 제한을 풀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눈에 띄고 랜드마크화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압구정 같은 경우도 높게 짓잖아요.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 여러 개 단지를 합쳐서 그러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인 거죠. 압구정은 지분이 좀 크고 대지 지분도 지분이 크고 작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죠. 네. 좋은 포인트죠. 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제가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렇게 예리하시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가지네. 첫 번째가 대단지. 규모. 예, 규모가 커야 되고 두 번째로 지분이 좀 커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왜냐면 차이에 의해서 강남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니까 내가 지분이 모자라면 한 평 사오는 데만 몇 억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5억이네요. 이게 이제 11평짜리가 30평대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5층짜리 아파트예요. 네. 근데 이 11평 아파트가 새롭게 짓게 되면은 보통 25평에서 30평대 이상을 짓게 되니까 네. 지금 이 11평에서 넓어지고 대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 정도의 건축비 추가적인 부담이 드는 거고요. 그 30평 갔을 때 5억인가요? 네네. 이게 재건축이 될까 그럼? 상계주공 1단지가?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예요? 지금 이 11평 정도가 4억 6천에서 4억 8천 정도? 대충 잡아서 5억이라고 잡고 추가적으로 5억을 더 내면은 10억 정도 들여서 33평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거죠. 33평 시세가 얼마죠? 단지에 따라 또 입지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한 11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11억? 네. 5단지 위치가 정도? 노원역. 노원역 바로 앞에. 그러니까 저는 상계주공 5단지 한 13억 정도 보거든요. 향후에. 네, 지금 저 위쪽에 아파트가 11억대, 12억대니까 8단지가 제가 위치가 안 좋은 데가 그러니까 네네. 위치가 여기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저는 13억 정도를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가 5억에 추가 부담이 5억이 들어가요. 네. 그러고 나서 13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다. 재건축이 될까? 처음에는 네. 사람들이 이 정도 갖고 재건축을 해야 돼라고 이제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비용이 더 든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는 13억을 예상하지만 결과적으로 원가가 더 들게 되면 이게 14억이 될 수 있고 14억 5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좀 속도를 내고 지금은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조금은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억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내가 사서 네. 추가 부담금 5억을 넣어서 13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니까 이게 남는 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이 5억짜리 재건축 아파트가 만약에 6억으로 뛰면은 네. 6억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내가 5억 추가 부담금을 내서 네. 11억이 들어가죠. 네. 13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니까 재건축이 진행되기가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5억이 마지노선인 거네. 그렇죠. 오를 만큼 오른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현재 우리 아파트 시장에 형성되는 이 아파트 가격,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이 13억 이상이 되면은 네. 14억이 된다고 한다면 얘가 5억짜리 6억까지 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13억인 상황에서는 그냥 얘 그냥 5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4억 6천이 시세인데 5억 이상은 못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물건이 예를 들어서 추가 부담 5억 정도가 나오는데 네. 얘 물건이 5억이야. 근데 추가 부담 5억 예상하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나 11억이야. 그러면 얘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재건축이 안 되거나. 그렇죠. 낡은 아파트 남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마지노선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걸 보고서 그냥 단순하게 5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추가 부담 얼마, 그다음 신축 아파트 얼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볼 때는 그 세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선택을 하는
어떤 기준을 꼭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설명해 드릴 텐데. 그죠? 네. 네, 그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상계주공 5단지가 5층짜리 아파트, 저층 아파트예요. 서울에 이제 저층 아파트가 별로 남아있지 않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또 하나 저희가 또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노후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네, 높여주죠. 그래서 이제 용적률을 높여 또 역세권 개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용적률이 250%의 용적률을 100%에서 150%까지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용적률. 그러니까 임대주택 짓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100%를 더 짓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13억이라고 한다면 공사비는 5억이니까 8억이 한 채당 남는 거거든요. 네. 한 채 지을 때마다 8억. 그랬을 때 이걸 몇 채를 지어서 추가 부담금을 1억 정도를 낮출 수가 있다면 또 재건축이 가능하고 또는 그 전에 상계주공 아파트 가격 자체가 또 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그다음에 기존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 기준을 잡고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주변 신축하는 주변 시세 아파트가 13억에서 더 뛰게 되면 이제 내 기존 아파트가 뛰는 거죠. 첫 번째 이 기준이 되는 거고 또는 추가 부담금이 줄면은 13억이라는 아파트가 고정이니까 내 5억짜리 아파트 가격이 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는 일반 부장이 많이 나와 있죠. 예, 일반 분야에 많이 나오는 어떤 그 노후도 특별법에 대한 용적률, 네. 용적률 상향. 그래서 요 부분이 요 아파트 이제 가격의 변화가 되니까 여러분들 요 기준을 잡고서 지금 상계주공이 생각보다 들어가는 돈 대비 남는 게 별로 없네. 근데 이제 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출발하지 말고 이게 5단지가 노원역 바로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 500m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용적률이 높여주는 기준은 일반 역세권 재개발하고 좀 다르게 500m까지거든요. 그럼 여기는 500m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근데 얘는 노후지 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은 무조건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뛴다는 거잖아요, 가격. 그렇죠. 그럼 지금 사는 게 낫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거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거리가 먼 것들은 네. 아파트 시세 자체가 뛰어야지 걔네들은 재건축도 되고 내 가격이 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노후도 특별법에 해당되는 여기서 가까운 이런 아파트들은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가 떨어질까봐 걱정이잖아요. 네. 근데 떨어지지 않고 보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용적률이 올라가서 추가 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웬만하면 무조건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요즘 같은 시장에 웬만하면 무조건 오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투자하시겠어요? 이거 사세요. 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추가 부담금, 추정 분담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분담금 갖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분담금에 이렇게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많이 되다 보니까, 서울 같은 노른자위 땅에서도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고요. 또 분담금을 9억이나 내래요. 어디냐 하면은 이제 금천구의 남서울 럭키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이 부담금이 갑자기 이렇게 다른 데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이유는 단지를 좀 고급화. 그러니까 고급화해서 이득이 되는 지역과 고급화했을 때 오히려 그 개발하는 거에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고급화 전략을 펴다 보니까 평당 950만 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카이 브릿지를 만들어도 보이는 게 좀 멋있는 게 보이는 게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강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스카이 시티뷰라든지. 근데 이제 금천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천이 있으니까 안양천을 보면은 이제 약간의 물길에 대한 조망은 나올 수 있고 벚꽃은 좋은 것 같더라고. 벚꽃. 네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얼마예요? 아파트 가격이 5억 정도. 5억 정도에 9억을 내면 14억이네요. 네. 금천구 평균 신축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하죠? 11억 5천 12억. 그러면은 12억이긴 한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화를 했기 때문에 14억까지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남는 건 없죠. 그럼 투자하라고 지금 권하기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경쟁적으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렇게 하이엔드 이제 한남 뉴타운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특화되어 있는 설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자 우리도 저걸 한번 해보자라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돈을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는 재투자, 돈을 더 투자한다는 개념이고 투자했을 때 투자한 금액보다 돌아온 수익이 큰 지역들, 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투자할 만한 거죠.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오히려 수익을 내는 게 수익을 깎아먹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걸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부동산에서 내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빌딩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또는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신축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신축업자분들이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신축을 지어서 뭐 파는 것도 그렇고 공사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의 비율하고 건축의 비율이 있잖아요. 근데 안전하고 또 가장 많은 상승을 하고 네. 많은 수익을 보는 부분이 토지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더 내 수익은 커집니다. 그렇죠. 커지고 안전하고. 저 압구정 아파트나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건물의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잠실주공 5단지. 건물의 가치는 이제 40년 돼가지고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땅에 가 그죠? 제로죠. 그러면 땅의 가치만 이만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걔네들은 안전하잖아요. 항상 보면은. 근데 이 금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역으로 가고 있어요. 토지의 가치는 5억이 안 되는데 건물의 가치를 9억으로 지금 위에다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건물은 감가가 네.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재건축 투자하거나 뭘 하더라도 내가 거기다 뭘 투자할 때 보면은 토지의 비율과 건물의 비율을 잘 보세요. 그래서 건물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방에 짓는 모든 건축물들은 대부분 토지의 비율보다는 건물의 비율이 다 커요. 가치의 비율.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익이 날 때도 좀 괜찮지만 리스크가 되게 크다 보니까 손해 날 때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중심지일수록 토지의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건물이 조금 실패하더라도 토지의 비율이 남아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상식을 가져갈 때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제가 지금까지 25년 하면서 느낀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면은 조합 총회를 통해서 바꾸지 않을까. 저희 방송을 보면 바꾸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네. 건축비뿐만 아니라 이 건축비가 들어가는 게 뭐 이렇게 특화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높이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드는 케이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강변에 보면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4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1구역부터 4지구까지 네. 있는데 이 4지구는 77층으로 짓겠다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랜드마크가 있으니까 주변에 1, 2, 3지구 같은 경우도 야 우리도 뒤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고층 개발을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2지구 같은 경우도 조합 총회를 통해서 50층 이하로 짓겠다. 근데 요게 투표를 했는데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 50층 이하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30층 이상을 준고층, 그다음에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하면서 이 30층이 넘어가면서 건축비가 한번 크게 뛰고 그리고 50층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높게 뛰잖아요. 그렇죠? 최상급지라고 불려지는 지역들도 경제성을 따져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꾸는 전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고층으로 지었을 때와 이 50층 이하로 지었을 때 조합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좀 보면은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건축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김꼰대 님이 요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고층이냐 저층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이걸 겁니다.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 실제 사용 면적이 작아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50평형인데 일반 아파트라고 하면 실사용이 40평이잖아요. 네. 전용 면적이.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이 35평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전용률이 낮아지겠네요. 다섯 평이 줄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평형 대비했을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그 가뜩이나 서울의 집이 크지 않은데 이제 그런 마이너스 부분이 있을 거고 공사비는 1,000만 원에서 1,200으로 20%가 뛰잖아요. 근데 플러스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시세 다 완성이 됐을 때 시세를 보게 되면 이 40층에서 보는 조망과 60층에서 보는 조망 자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이는 게. 왜냐면 20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높이로는 약 60m 차이 나는 거거든요. 이제 성수동도 옆에 이제 건너편 압구정도 그렇고 40층짜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 70층이면요. 그런 압구정을 다 위에서 내려다봐요. 우리 국부님 재벌 회장이면 네. 앞에 40층에 사실래요? 건너편에 70층에 사서 내려다 보실래요? 내려다보고 살죠. 그러니까 내가 좀 작은 회사를 가지고 있어도 기분이라도 내려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남동이 그렇거든요. 한남동에 재벌들이 모여 사는 이런 언덕 같은 경우는 서로 윗집을 이사 가려고 몇백억을 더 투자해요. 뒤에 풍수지리 때문에. 네네. 밑에 있는 게 싫은 거야. 내려다보고 싶어. 내려다보고 싶은 거죠. 이 자리는 초고가 시장이잖아요. 네네. 이 초고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성비는 버려야 돼요. 우리가 노렉스 시계나 일반 시계 같은 경우는 시간을 보는 건 똑같잖아요. 네. 근데 노렉스 시계는 뭐 2천만 원에서 뭐 1억까지 주고 사고, 일반 시계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이면 50만 원이면 세이코 같은 거 좋은 거 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비싼 거 사? 기능은 100배 차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고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가성비를 벗어나서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 가격대가 형성되는 시장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신고가라고 하는 부분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20억이 40억, 60억 뛰는 게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1,20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럼 30억짜리 아파트를 지을 거냐, 50억짜리 아파트를 지을 거냐요. 그러면 평당 200만 원 차이라고 한다면 공사비는 1억 차이인 거예요. 네. 근데 형성되는 시세는 20억 차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무조건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고층으로 쳐야 돼요.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재테크도 우리가 10억짜리, 15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짓는 자리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공사비가 3억이다, 5억이다, 7억이다 되게 많이 싸고 힘들어요. 민감하죠. 예. 근데 30억, 40억짜리 짓는 자리들은 어떨까요? 그렇지. 그죠? 공사비를 더 많이 들이더라도 큰 부담이 없는. 그리고 또 하나를 짓고 일반 분양이 한 세대가 나오더라도 10억짜리는 5억을 공사비를 들여서 5억이 남는 거야, 한 세대다. 근데 30억짜리는 6억을 공사비 들여서 24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공사비가 1조 4천억이나 늘었는데 조합총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반포요? 네. 왜냐면 하나 팔아도 이게 예전에 30억에 팔고 40억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분쟁하고 소송까지 안 가고 어느 정도 합의선에서 탁 결정 짓고 출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용산 사세요? 국제 업무 주고 사세요. 한강변 사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또 저희한테 뭐라고 하는 댓글이 지긋지긋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니까 실거주는 외곽에서 편한 데 하세요. 근데 재테크는 이 노렉스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렉스를 사야지 이 나중에 얘가 시속 가치로 올라가지. 그렇죠. 제가 지금 까르띠에 차고 있는데 까르띠에 이건 사는 순간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뻐서 산 거예요, 디자인이. 정들어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렉스도 있습니다.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노렉스를 사라는 거예요. 노렉스는 연수가 지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르잖아요. 어쩐지 까르떼 차면서 막 쓰더라고. 네. 근데 사용가치, 여러분들이 실거주하는 사용가치는 외곽에서 하시고, 재테크는 40억짜리 지을 자리, 되든 안 되든, 네. 저기는 40억을 지을 희망이 있는 자리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자리에 백날 투자해봤자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쩌다니 부럽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점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너무 지금 많으니까 그런 부분 놓치지 말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서울 내에서만 이렇게 구분을 좀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하나 보게 되면은 네. 노후주택이 더 많은 곳이 서울보다도 수도권, 경기도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 경기도권에 30년이 넘은 주택, 단독주택 빌라들이 쌓여가는데 왜 개발이 안 되나요? 그리고 30년 넘은 주택들이 10채 중에 6채가 단독 다세대 빌라, 그러니까 비아파트들인 거예요. 그리고 가로주택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도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이 51개 중에서 준공된 게 1개밖에 지금 현재 1개밖에 없는 거예요. 완성된 게 1곳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의정부 가능동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이 29곳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완공되고 있는 게 단 1개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부천이라든지 20년이 정도, 30년이 비율로 따지게 되면 부천 같은 경우는 거의 70% 정도가 이제 그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앞서 얘기했던 건축비라든지 또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이 사업 자체가 개발 구역까지는 지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현실적인 문제, 추가 부담금을 낸다거나 또는 공사비를 책정을 할 때 이 정도 공사비에 건설 사업자들 들어오세요라고 했는데 그 공사비로는 안 들어와. 그러니까 시공사도 못 구해. 그러니까 아예 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결과적으로는 공사비 또는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 희소성 이런 것들이 사업이 진행되냐 못하냐에 판가름을 낼 정도로 차이가 나고 서울 내에서도 앞서 최상급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들의 차이가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댓글에 보면은 이런 댓글 많이 다세요. 빌라 절대 안 올라요. 아파트 개발 안 됩니다.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 대부분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런 데를 투자하신 거예요. 가지고 계시거나. 네, 이런 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데를 투자하니까 팔리지도 않죠. 속상하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빌라 투자할 때 웬만하면 서울만 투자하세요. 경기도 투자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경기도를 투자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가격이 8, 9억 이하 시세가 나오는 지역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사비가 3, 4억 정도이기 때문에 8, 9억 정도를 넘지 못하는 지역은 재개발에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주민들 중에서 아무도 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 분양해도 수익이 별로 안 나와. 공사비 다 들어가. 공사비만 많이 들어.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정합니다. 이제는 아파트 시세가 10억이 넘지 않으면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네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서울 중요해요, 여러분들. 서울은 빌라 값도 안 싸요. 단독주택 값이 안 싸니까. 근데 서울은 10억 언저리에 아파트 시장이 형성되는 지역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 지역은 빌라 투자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다른 유튜브들한테 욕먹어요. 혹시 거기를 팔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용적률을 아무리 많이 줘도 10억 이하는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개발 안 돼요. 네. 리스크가 너무 크고 개발돼서 정말로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개발될 수도 있어요. 그거 가능하신 분들 로또 사도 당첨될 거예요. 굉장히 확률이 낮은데 그거 된 거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15억 이상 형성될 만한 자리만 했으면 좋겠어요. 15억 형성될 자리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격이 뛰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진짜로 여러분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지역은 20억 이상 되는 자리면 추천해요. 왜냐면 20억 이상 되는 자리는 나중에 금싸라기 땅 돼요, 다. 왜냐면 거기만큼 효율성이 나오는 자리가 없어. 빌라인데 내가 5억 주고 사면 되는 빌라인데 아파트가 20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 그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자리는 다 묶여요. 주민들이 앞으로 개발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건 선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빌라라고 해서 다 똑같은 빌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흙이 묻어 있는데 왜냐면 전세가가 낮다 보니까 강남의 빌라고 용산의 빌라고 다 흙 묻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안 보여. 안에 금이 들어있는데. 그죠? 근데 어떤 것들은 돌이 들어있고 이런 데는 똥이 들어있는 거야. 똥이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돌이냐 금이냐. 그러니까 이게 흙을 젖혔을 때 똥을 보신 분들은 네. 악성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죠? 빌라 담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속상하니까. 네, 속상하니까 이걸로 풀어야죠. 그리고 이제 돌인 분들도 되게 속상하죠. 근데 금을 본 분들은 댓글을 안 달어. 조용히 가서 사죠. 아니 저희가 사지도 않고 댓글을 안 달고 그냥 기분 좋게 구경만 해요. 네. 댓글을 달아서 저는 빌라 샀더니 금이 됐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면 얼마나 좋아. 네네. 근데 안 달어. 한 번도 못 봐서 하는 거. 반론을 제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귀찮은 거야 그게. 그래 니네는 계속 그런 것만 사라. 나는 금만 찾아다닐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빌라 개발 안 됩니다. 뭐합니다. 이런 기사가 왜 나올까? 또 경기도 10억 이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기준 경기도는 10억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서울은 15억 이상이 돼야지 안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에 해당되는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갈아타세요. 별거 아니니까. 그리고 30억이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10억이 되는 자리에 15억이 되는 자리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어디 사야 될까요? 30억짜리 아파트 되는 자리 사야죠. 왜 대답을 안 해서 양쪽에서. 이거 너무 뻔한 질문을. 네. 그래서 그런 뭐 뻔한 질문인데 뻔한 걸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그러니까 실천을 칭찬을 못 못하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포인트가 그건 말씀드린 포인트 가장 중요한. 네. 여러분들 제가 왜 용산 하는지 아시겠어요? 금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마 내년부터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올 여름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올 여름 정도에는 뭔가를 좀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쁜이 부동산이 금 붙어 있는 건 다 좋대요. 금 좋아. 비트코인도 지금 1억이 넘었죠. 비트코인 2,500 하던 비트코인이 1억이 됐어요. 네. 갖고 있잖아요. 그래,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뭐 그렇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양극화예요. 박스를 그리는 거야. 항상 담장을 쳐요. 그래서 이 담장 안에 것만 인정을 해주는 거야. 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은 알고리즘 똑같아요. 사용도 똑같아.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은 비트코인만 인정해주고 알트코인 인정 안 해줄까?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치, 역사를 인정해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도 중심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담장을 쳐놨어요. 그 담장 안에서는 가성비라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담장 안에만 비트코인인 거고, 떨어질 때 물론 같이 떨어지지만 오를 때는 얘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담장, 부동산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이런 담장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고, 흙 묻어 있는 거를 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엑스레이. 이것만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어떤 담장이 있고 어디까지 담장이 쳐져 있는지 여러분들 못 봅니다.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눈을 알려드리기 위한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흙이 묻어 있는 금덩이를 찾는 방법, 이거에 대한 엑스레이를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다음 주를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세미나를 갖다가 지금 하루만 할 생각입니다. 주 1회. 네. 다음 주는 저희가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는 미리 그래서- 공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미리 여러분들이 저희가 일주일에 2번을 하다가 한 번 하게 되면은 자리가 순식간에 찰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여러분들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